마지막으로 37페이지. 그러면 기업 수준의 전략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 평가, 성장 전략까지는 얘기했죠, 우리가. 논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진 전략입니다. 퇴진 전략은 37페이지, 38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수학 전략이 있겠고, 두 번째는 철수 전략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단순화 전략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역시도 그냥 한번 줄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터는 잘 되는 걸 추구해야지. 그죠? 안 되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건 뭐죠? 회계를 논하는 게 아니죠. 상법을 논하는 거죠. 그죠? 해서 처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파트는 그냥 퇴진 전략도 하나의 기업 수준의 전략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시간 허락한 대로 사업 단위 수준의 경영 전략을 좀 조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였죠, 지금? 기업 수준의 전략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사업 포트폴리오 평가와 성장 전략과 퇴진 전략까지 다루셨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수준을 낮춰서 기업 수준이 아닌 바로 뭐다? 사업 단위 수준의 경쟁 전략입니다. 자, 경쟁 전략입니다. 어디까지 내려왔죠? 사업 단위까지 온 겁니다. 물론 이 사업 단위는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평가했던 전략적 사업 단위인 거죠. 자, 그럼 이 사업 단위를 어떻게 할까요? 잘 키워서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럼 성과를 낼 때 고려할 게 바로 뭘까요? 이거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세부 개념으로 하면서 3C죠. 세 가지 해야 되겠죠. 첫 번째 C가 바로 뭘까요? 고객이죠. 그죠? 두 번째 커스터머, 컴피티터, 뭐죠? 경쟁. 그죠? 경쟁자죠. 세 번째 C가 바로 뭐죠? 컴퍼니, 자사죠. 이 구조를 보는 거죠. 이 중에서 마케팅 관리론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물론 고객과 자사이지만 뭘 확보를 해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자 대비 뭘 해야 된다?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업 단위별로 판단하는 게 바로 사업 단위 수준의 경쟁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쟁 전략에 대해서 세계적인 연구자, 학자, 교수가 바로 누구죠? 마이클 포터 교수죠. 그래서 나중에 올해 합격을 반드시 하시고요. 그죠? 7월 달에 시험 보시면 10월 초,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9월 말인가요? 합격자 발표 딱 나시면 10월, 11월, 12월 정도에 아마 짬이 생기실 겁니다. 전제 조건은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 역량 강화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좀 두껍습니다. 사서 꼼꼼하게 보십시오. 모든 이제 마케팅의 시작과 끝은, 현대의 마케팅의 시작과 끝은 아까 필립 코틀러 교수님하고 마이클 포터 이 두 가지로 전개가 되는데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마케팅 관리 이론서에서 설명한 게 아마 38페이지, 39페이지, 어디까지냐면 41페이지 위에까지입니다. 사실 여기는 개념을 좀 이렇게 분절이 되어져 있지만 책 한 권에 소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업 단위가 경쟁 우위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전략 방법용 중에 첫 번째로는 산업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자 입니다. 이걸 줄여서 5 포시즈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업 구조를 봐야 되겠죠. 왜요? 뭘 보기 위해서? 또 나오는 영어. 매력도를 보기 위해서. 매력도. 산업구조 분석에서 매력도란 말 빠지면 벌써 점수 확 깎이실 거예요. 산업구조 분석 왜 하냐면 우리 사업 단위가 진출할 시장에 아니면 이미 진출한 시장의 매력도를 보겠다. 요 5가지 요소를 보고서 5가지의 요소가 한 가지가 우리한테 불리하다, 매력적이지 않다. 한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유리하다,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해하시죠? 5가지를 본 건데 그 5가지가 오늘은 이제 한번 조망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36페이지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기업 간의 경쟁 하나, 두 번째로는 잠재적 진입자의 진출 여부, 위협 정도 둘, 세 번째는 대체재 유무 셋,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공급업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5가지의 힘, 영향력을 보고서, 그죠? 다섯 보고서, 만약에 기존 기업 간의 경쟁력이 높다?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지 않다? 매력적이지 않다. 반대로, 잠재 진입자가 들어오기 위한, 그쵸? 진입장벽이 높다? 우리가 특허 가지고 있고, 우리만 그 외에 독과점 하고 있다?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지 않다? 매력적이다.
그게 첫 번째 산업구조 분석입니다. 자,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서 뭘 판단하는 거죠? 첫 번째는 매력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매력적인 시장이면 당연히 우리 사업 단위가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진입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뭘까요? 경쟁 우위죠. 경쟁 우위 확보 사항이 바로 몇 페이지냐면 41페이지 나오는 본원적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이게 한 권의 책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가치사슬 분석까지 묶어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본원적 전략은 결국 뭐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럼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건데 41페이지 밑에 그림 보시면 경쟁의 유형과 범위를 결정하고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자. 첫 번째, 비용으로 뭔가 확보하자. 비용 우위 전략. 싸면 경쟁 우위에 있죠. 그쵸? 비용 우위 전략. 두 번째, 비용 말고 차별화 전략하자. 아까 제가 제품을, 소비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편의품은 뭐가 가능한가요? 비용 우위 전략이 가능하죠. 그런데 선매품, 전문품으로 갈수록 비용 싸면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 명품 백을 갑자기 90% 할인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 나시죠? 이거 짭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죠? 그쵸?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차별화. 의도적으로 금액을 올리죠. 그리고 참 이해 못하겠는데 저희 사모님, 저희 집에 계신 사모님, 두살 받으신 사모님, 그죠? 기분 좋으시면 여보 당신, 나쁘면 야 너 하시는 우리 누님 집에 계시는데요. 그죠?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쵸?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쵸?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가 이렇게 전문품, 선매품 바로보다 차별화 전략. 그런데 우리가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시장에서 비용 우위든 아니면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한다. 어떻게 된다? 특정 세분 시장을 타겟해서 목표로 해서 진입해야 돼. 이게 바로 집중화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집중화 전략입니다. 자, 경영지도사의 직무를 보시면 경영지도사, 물론 나중에 우리 예비지도사님이 되셔서 뭐 대기업하고도 일도 하시고 중견기업하고도 일도 하시겠지만 직무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지도 진단, 이게 주된 직무입니다. 그럼 그 중소기업들은 자금이 많을까요? 자원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화 전략.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뭘 한다? 경쟁 우위 확보법을 설명한 게 바로 본원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요거는 묶어서 30문제, 30점짜리 문제, 또는 따로따로 10점짜리. 조금 더 우리 수험생을 괴롭힌다? 산업구조 분석만 3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 인, 줌 아웃을 다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처음, 그쵸, 개강도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쵸,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충분히 할만하시죠? 자, 빨리, 자기 할만하시죠? 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죠, 우리는 방향은 정했기 때문에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해서 5건 내뛰.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PPT한 자료는 아마 다음 주 중에 제가 이제 행정팀에 전달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첫 강의 올라갈 때 같이 첨부 파일로 올라갈 겁니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개인적 학습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